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시각 관련 소식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치부 표선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노원명 위원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특등 공신이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라는 데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사실 지난 60일 동안 내란 심판과 그다음에 이재명 심판 이 양자 구도로 치러졌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단 한 번도 내란 심판을 이재명 심판이 위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른바 윤건희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비등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심판이 이번 선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일단 내란 문제와 있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계엄 선포에 대해서 온정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를 갖다가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고 그다음에 또한 계엄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었던 한덕수 대행으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무리수를 범하면서 일말의 어떤 희망의 끈을 갖다가 놓아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른바 이 비판적인 중도층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여소야대의 어떤 난맥상에 대해서 그걸 지켜보면서 들었던 회의가 그래도 190석이라는 범 190석이라는 안정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좀 더 많이 쏠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어제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었는데요. 표선우 기자, 그러면 이 공표 금지 직전에 나왔던 마지막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 얼마나 유사하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대선 공표 금지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들 대부분이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거든요. 여러 조사들에서 이재명 후보는 45%에서 49%대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49.42%를 득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36%대를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41.15% 기록하면서 예측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고요. 이준석 후보도 9에서 한 10%까지도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8.34% 정도였습니다. 미세 차이가 있었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역대 최다 득표수를 차지했고요. 1위 또 2위간 270만여 표차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저희 국민들이 절묘하게 표배분을 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49.42%니까 사실상 과반이라고 봐도 무방한 득표율인데요. 굉장히 근접한. 이 정도라면은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정도의 득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또 49.49%가 나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균형을 맞춰준 그런 표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표 기자, 그리고 어제 오후 8시였죠. 이제 투표가 끝나자마자 저희 MBN이 이 예측 결과를 먼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전의 선거들과도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아주
쪽집게처럼 잘 맞췄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MBN이요, 방송사 중에 가장 높은 적중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측한 건 물론이고요. 최종 득표율과도 거의 유사한 흐름 보였습니다. MBN은 당시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를 41.7%, 이준석 후보를 7.8%로 예측했는데요. 이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8.3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요, 소수점을 제외하고는 MBN이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그리고 또 3위를 차지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34% 득표율을 보였는데 당초 예상에 비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 기준에는 크게 미치질 못했거든요. 예.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대 목표가 본인이 제시했던 최대 목표가 15% 득표였던 걸로 네.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뭐 쉽지 않은 목표였고 현실적으로는 아마 10%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못 미쳤죠. 예. 아마 그래서 선거 비용 보전은 뭐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뭐 기대는 못 미쳤지만 그러나 성과가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런 미니 정당의 지금 개혁신당의 의석수가 3석인 아주 미니 정당 아닙니까? 네. 이런 미니 정당 후보가 10%에 육박하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향후 이제 보수 진영 재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어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한 하나의 어떤 근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두 자릿수 득표율 달성했으면 이제 절반 정도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못했고요. 하지만 또 의미는 있었던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던 그런 선거였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표 기자에게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언론들은 그러니까 어제였죠. 자정 12시, 그러니까 밤 12시쯤에 당선인 윤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실제로 좀 더 일찍 이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차이가 났던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한 밤 11시쯤에 다다르면서 개표율이 한 30%대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이 개표 극초반에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잠깐 앞섰던 것 외에는 개표율 10%대부터는요. 이재명 후보가 줄곧 앞섰고 이제 갈수록 더 차이를 벌리면서요. 생각보다는 유력 결과가 좀 빨리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자택에 대기 중이었는데요. 이 유력 분석이 나온 이후에 자정이 될 무렵쯤 자택에서 나와서 시민들에게 인사했고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네, 이번에 위원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국민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건 아무래도 내란 극복을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생 안정, 그리고 국민 통합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좀 기억이 남는데 좀 어떻게 의미를 평가하십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시대적 소명이 결국은 뭐 내란 심판에 있다고 봐야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견 표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중대한 과제가 국민 통합이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번 대선 과정에서 표출됐던 양진영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표심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또 양분되었다고 봐야 되겠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정권 임기 초에 이 문제를 가장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경제 문제 또 사회 통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현안부터 손을 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뭐 대통령께서 어떤 뭐 순위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가 나빠지면 사실은 민심이 돌아서는 거고요. 정권 임기 초에 기대할 수 있는 허니문 기간도 굉장히 짧아진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 과거의 경험을 봐서 알 수 있는 그냥 법칙과 같은 문제라고 봤을 때 특히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 관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경제신문 입장에서는 아마 이 대통령께서 거의 뭐 임기와 시작과 동시에 대규모 추경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시지 않을까 어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또 30조 추경에 대한 언급도 예. 있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표 기자 질문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신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또 예정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좀 간소하게 치러질 거라고 또 전해집니다. 또 식순이나 일정 같은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경호 일정상 구체적인 일정은 좀 아직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취임식, 정확히는 취임 선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열리는 만큼 행사는 좀 간소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대 행사 없이 취임 선서만 간단하게 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유사하게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큰 행사 없이 간소화해서 국회에서 취임식 치렀었죠. 취임 선서 초청 대상은 오부 요인 국무위원, 정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취임 선서를 간략하게 하는 대신이요. 7월 17일 재헌절 기념식이랑 병행해서 임명식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명칭을 임명식으로 한 건요. 새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기보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거를 부각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달에 펼쳐질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이 부분도 좀 인상 깊습니다. 자, 위원님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속보가 떴었습니다. 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에 내정됐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 또 이렇게 내정됐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또 내각 구성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은 뭐 저 개인적으로서는 사실 조금 의외였습니다. 예. 좀 더 상징성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을 내세울 거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김민석 의원을 내정을 했다는 얘기를 봐서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약 6개월간의 국가 리더십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빨리 국정을 장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테고요. 그래서 아마 국무총리에 통해서 어떤 뭐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상징보다는 국정 수습을 가해 최우선한 그런 어떤 아마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문석 의원이나 비서실장에 내정된 강훈식 의원이나 다들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전략통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각 뭐 이를테면 외교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이렇게 금명되는 후보들을 보면 역시나 다들 오랫동안 소통해온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지금 금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국정 안정에 가장 큰 방점이 두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일단 우선 첫날인 만큼 현충원 참배는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등 최근 전직 대통령들 모두 취임 첫날 오전에 현충원 찾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가장 최근에 현충원 찾은 건 지난 4월 28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 날이었거든요. 당시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찾았지만 이제는 대통령 신분으로 찾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국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임 선서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노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네거티브 공세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배우자 문제라든지 또 가족 문제들을 또 언급하면서 네거티브 공세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큰 득표율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유는 조금 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이 모든 이슈를 갖다가 다 덮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12.3 계엄에 대한 심판이었다. 사실은 예. 그거 이상의 이 선거 이슈를 갖다가 없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선거 막판에 몰아닥친 그 이슈가 됐던 유시민 씨의 어떤 그런 어떤 노동자 비하 발언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뭐 표를 갈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차이가 나왔다는 것은 12.3 계엄으로 이미 사실은 이번 대선은 이미 사실은 절반쯤은 정해진 상황에서 출발한 선거가 아니었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큰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은 많이 덮였을 것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치부 표선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